5월 22일 월요일 KNN 뉴스입니다. 임산부를 태운 차량이 경찰에 2번이나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고 가까스로 3번째 만에 경찰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다급한 요청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임산부를 태운 차량이 경찰차가 보이자 급히 차를 멈추고 운전자인 남편이 경찰관에게 뛰어갑니다. 만삭 아내를 태우고 출산을 위해 병원을 향하다 아내가 통증이 심해지자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대로 돌아옵니다. 자동은 안 된대. 병원이 관할 구역이 아닌 20km 떨어진 해운대구란 이유로 거절한 겁니다. 아내의 통증이 극심해지자 이번에는 112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119에 신고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임산부를 좀 애가 출산할 것 같아서 데리고 가고 있는데 좀 혹시 경찰 도움을 받을 수 있냐고요? 119에는 전화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지금 제가 제 차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119에 한번 도움 받아보시죠. 아내는 제대로 말도 못하며 신음하고 도로는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참아. 이제 10분 안에 들어가. 잠시 뒤 남편은 광안대교에서 끼어들기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발견하고 급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선생님, 산부인과 좀 빨리 에스코트 좀 해주세요. 도움을 요청한 지 3번 만에 가까스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니까 임산부가 진짜로 그 제가 같은 거 얼굴이 막 창백해가지고 보자마자 바로 그냥 일단 병원 후송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태아의 생명이 위급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사 말로는 조금만 더 늦었으면 탯줄이 목에 감기거나 아니면 탯줄을 아이가 씹어서 장폐색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었다고 정말 빨리 온 게 다행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호송을 거부했던 지구대 측은 권 씨에게 일선경찰관의 상황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과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단속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됐는데요. 하지만 언제 멈춰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로 그대로 갈 수 있는지 운전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보행자 신호에 초록불이 들어왔는데도 차량들이 우회전하며 멈추지 않고 지나갑니다. 차량용 전방 신호 등에 빨간불이 들어온 뒤 우회전할 때에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회전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은 잇따라 적발됩니다. 전방 신호등이 적색이면요,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섰다가 그렇게 우회전하셔야 되거든요. 알고 있었는데 신호가 바뀌는 걸 보고 그래 얘기했거든요. 차량은 완전히 멈춰야 하고 시속 5km로 천천히 가는 것도 단속 대상입니다. 다른 차량이 앞에 가더라도 이제 운전자도 이제 섰다가 가야 됩니다. 차가 섰다 그냥 간다고 따라가지 마시고. 지난달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행위 단속을 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우회전 신호에 대한 혼란이 여전하자 단속보다는 계도 활동을 더 이어갈 방침입니다. 계도 활동을 더불어서 이제 직접적으로 보행자에게 위협이 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는 212명. 이 가운데 도로 횡단 중 사망한 보행자가 126명으로 59%를 차지하는 만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일단 멈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해수부는 부산 영도에 새 방사능 시험 분석동을 만들어 국민초청 시연회까지 열었는데요. 하지만 검사 핵종은 여전히 세슘과 요오드 단 2가지뿐입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양식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연구원이 물고기를 봉지에 넣자 그 모습을 휴대폰에 담기 바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슈로 수산물 소비에 불안감이 커지자 전국에서 직접 방사능 검사 과정을 보러 온 겁니다. 현재 요오드, 세슘과 같은 일부 방사능에 대해서 검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앞으로 될 계획이 없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부산 영도에는 새 방사능 시험 분석동이 들어섰습니다.
수산물 검사 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73억 원을 들여 만든 건데 감마선 방사능 분석기와 중금속 분석기 등 530가지 넘는 장비가 구비돼 있습니다. 이처럼 새 장비까지 드러났지만 방사능 분석 핵종은 세슘과 요오드뿐입니다. 삼중수소 같은 다른 핵종 분석 기계는 법적 기준이 없어서 드러놓지 않은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에는 60가지 넘는 핵종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알프스라는 장비를 이용해 방사능 수치를 기준치 미만으로 배출한다지만 걸러지지 않는 핵종도 많은 만큼 두 가지 분석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탄소 1사라든지 삼중수소 등 세슘이나 요오드 말고도 인체에 축적되어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핵종에 대한 분석이 정말 필요하고 강화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횟수를 늘리기로 한 가운데 지금이라도 체계적인 분석법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저희 KNN은 몇 달 전 부산시의 소더비 부산 테마파크 건립 사업의 실체를 확인해 굉장히 부풀려 홍보된 사업이라고 보도했었습니다. 결국 부산시가 이 사업을 최종 취소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치적 쌓기에 눈먼 무리한 홍보가 망신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부동산 회사 소더비인 코리아 소더비 국제부동산 측과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첨단 테마파크를 짓기로 했던 사업을 결국 취소했습니다. 코리아 소더비 국제부동산이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투자 계획을 철회하고 시행사와도 결별하면서 협약 이행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협약 내용을 그대로 이행 존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에 이르러서 업무협약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유치 업무협약 체결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2년 전 처음 발표될 때부터 논란거리였습니다. 부산시가 경매회사 소더비와 테마파크를 건립한다고 발표했는데 실제로는 부동산 회사 소더비였던 것으로 드러나 국제적인 망신을 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초 이 사업은 9층 건물의 반을 전시 판매 시설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업무 시설로 분양하는 일반 상가 건립에 불과했습니다. 시행사가 상가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회사 소더비 측과 접촉해 사업을 추진하던 걸 부산시가 덥석 업무 협약을 맺고 홍보 수단으로 쓰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소더비라는 브랜드만 보고 검증이나 사업 이행에 대한 담보 없이 마치 소더비를 부산에 유치한 것처럼 알렸다가 부메랑이 된 겁니다. 이번 업무협약 취소로 부산시정의 신뢰도가 훼손됐다는 지적과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등굣길 초등학생 사망 사고 이후 관계 기관마다 앞다퉈 스쿨존 안전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통학로 800여 곳을 전수조사해 안전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당장 80개 학교 담장을 허물어 통학로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박명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사하구의 한 초등학교. 학교 담장을 학교 안쪽으로 4m가량 옮겨 통학로를 넓히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나무와 담장이 가려진 통학로는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민원이 빗발쳐온 곳입니다. 공간이 좁다 보니까 신호등을 세울 수도 없고 그 시간대마다 수신호하시는 분이 서 계실 수도 없고 난감하기 때문에 거의 알아서 조심조심 작은 아이들조차. 교육청은 이런 식으로 80개 학교의 담장을 순차적으로 허물어 통학로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학부모 등 학교 현장의 통학로 안전 확보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요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모두의 힘을 한데 모으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부산시 등 관련 기관들은 지난 2주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853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영도 초등학교와 승학초등학교 등 사고 위험이 높은 30개 학교는 등하교 시간 차량 진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구덕초등학교와 화랑초등학교 등 5개 초등학교 앞은 일방통행 도로로 확대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장의 불법 작업 단속도 강화됩니다. 학부모 학생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되는 공사 현장, 운송업체 관계지들에 대해서도 안전교육 및 캠페인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 울타리 설치가 시급한 어린이 보호구역 58곳에는
올해 안에 150억 원이 우선 투입됩니다. 또 현재 일반 도로의 3배인 스쿨존, 불법 주차 과태료를 5배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부산시와 르노코리아 자동차가 미래차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다는 부산시와 달리 르노 측은 확정된 게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르노코리아 부산공장 안 유휴 부지에 연구개발 기능을 갖춘 가칭 부산 에코 클러스터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부산시가 르노코리아와 업무 협약을 맺은 뒤 밝힌 부산 미래차 생태계의 큰 그림입니다. 르노코리아가 클러스터를 구축하면 부품조합은 원활한 부품 공급을 막고 지역 대학은 필요한 인재를 양성합니다. 여기에 부산 테크노파크가 연구 개발에 협력하면 모든 과정에 필요한 행정 지원은 부산시가 맡겠다는 것입니다. 계속 좀 R&D 센터를 여기 하자. 그럼 그 R&D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부산의 굉장히 중요한 자동차 부품 기업들도 이 함께할 수 있는 생태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산시의 야심찬 그림은 이제 에코클러스터의 성격과 범위부터 고민해보자는 르노코리아와는 다소 온도차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속도를 내기 전에 정확한 방향부터 정하는 게 당장 눈앞의 숙제입니다. 르노코리아도 원론적으로는 에코클러스터 구축에 동의했습니다. Renault Korea Motor will be committed to create the Eco Cluster Center here in Busan, which will contribute to the successful transition to a future eco-friendly car industry in Busan, along with local auto parts suppliers. 하지만 에코클러스터에 연구 기능이 올지는 결정되지 않았고 신차나 부품을 다루게 될 범위도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대로면 유휴 부지에 올 초에 거론된 전기차 생산 공장이나 단순 부품 생산 시설을 만드는 데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구 기능을 포함한 거점 시설로 활용하려는 부산시 청사진을 초반부터 명확하게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NN 표준규입니다. 이달 들어서만 경남에서 산업재해로 7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16일 합천에서는 지게차가 경사로 아래로 넘어져 50대 운전기사가 숨졌으며 15일 김해에서는 오수준설 작업자 2명이 쓰러져 2명이 숨지는 등 5월에만 7명이 숨졌습니다. 재해가 잇따르자 노동계에서는 안전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올해 1분기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에 비해 부산은 4.6%, 경남은 4.5%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공식품과 전기, 수도, 가스 등이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고용률은 부산이 1.4%포인트, 경남은 0.3%포인트 상승했고 실업률은 부산, 경남 모두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집행위원장 사퇴로 내홍을 겪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해 부산 지역 영화인들이 오늘 저녁 연대 모임을 결성해 첫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부산 영화문화 네트워크를 주축으로 한 지역 영화인들은 공동위원장제의 문제점과 조종국 신임 운영위원장의 해임 등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창원 지역위원장들은 국방부가 창원 미군 사격장 확장 계획을 고의로 은폐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미군의 시설 확장 공사가 지자체장들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국방부가 단순한 안전보강 공사로 변질시켜 공사 계획을 숨기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격장 1km 안에 대단위 아파트가 있어 안전 문제가 있다며 즉각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7억 원 상당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고교 후배를 필리핀에서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와 범행에 가담한 보험 설계사 B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필리핀에서 후배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 부산 경남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늦은 오후에 경남 중부 내륙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황사는 서서히 해소가 되겠지만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강원 내륙 산지와 충북, 경북권에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6도 정도 낮겠습니다. 반면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8도 정도 높겠는데요. 낮 최고 창원은 23도, 거제에는 22도, 밀양은 27도가 예상됩니다. 부산도 낮 최고 22도, 양산은 25도가 예상돼서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뚜렷한 비 예보는 없겠고요. 아침 기온은 나날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셨습니다.